네, 최근 국시에 건강한 노화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습관, 규칙적인 배설 습관,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국시를 보러 가시면 첫 번째 문제로 이 바로 노인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신체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첫 번째 문항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노화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가 점점 감소하고, 그런 감소로 인해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노화라고 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노인들은요, 세포가 점점 숫자가 감소한다입니다. 근데 우리 표준 교재에 보면 세포의 노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국시에서는 세포 수 감소로 나올 수 있다. 면역 능력의 저하.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병원체들을 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면역 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면역 능력이다, 명령력이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을 뭐라 그런다? 고위험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들은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사망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면역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병에 걸려도 노인들은요, 면역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또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회복 능력이 저하. 우리가 함께 가족이 어디 여행을 갔다 쳐요. 젊은 사람들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체력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나 노인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 작은 여행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비가역적인 진행. 여기서 가짜는 가능할 가짜, 역자는 바꿀 역자.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역이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비. 자, 비자는 아닐 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가역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뭘 도대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젊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0대 노인이 성형외과를 가 가지고 20대 피부처럼 피부를 팽팽하게 펼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80 이에요. 노화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바로 비가역적. 그런데 국시에서 이렇게 나오죠. 가역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 비가역적이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는 보시게 되면은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일수록 국시에 지금까지 자주 나왔다. 그렇다면은 빨간색만 외우면 되나요? 까만 부분에서도 자주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혼자서 책에서 빨간 색깔만 열심히 외우면 되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잘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응용화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신체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심리적 특성은 국시에 정말 자주 나온다. 그중에서도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국시에 나왔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 심리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울증 경향의 증가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다음 중 심리적 특성 중 우울증 경향의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불면증이 증가한다. 두 번째, 식욕이 증가한다. 틀렸죠? 식욕 부진인데. 그죠? 체중이 증가한다. 또는 기억력이 증가된다. 그다음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다. 또는 무기력이 증가한다. 요런 말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국시에 우리 책하고 표준 교재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아두신다면 반드시 풀 수 있어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회고. 회고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죠? 왜 되돌아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는 보릿고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6.25 때 피난을 가 가지고 거제도로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바닷가를 나가 가지고 떠내려온 해초를 갖다 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못 먹고 못 살았던 그런 응어리졌던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늘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암에 걸리기 전까지 머리를 길게 이렇게 따 가지고요. 쪽을 지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은비녀를 소중하게 꽂고 계셨어요. 그 은비녀가 뭐냐면 시집 올 때 할아버지가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이렇게 에, 옛날 사람들은 이게 자신이 사용했던 어떤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시를 보러 가면 내가 사용하던 물건의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애착심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는 세 문항 정도, 많게는 다섯 문항까지도 출제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국시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개념이라든지 또 원칙, 그리고 노인장기영봉 제도, 여기에서 어쩌면 이 노인장기영봉 제도가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양보호사 제도가 노인장기영보 제도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양보호사 직업이 바로 노인장기영보 제도가 만들어진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가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그리고 서비스 제공 원칙, 그리고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